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밤에도 안전할 수 있죠? 미국에서 친구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다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서 여자로 태어나 살아온 제겐 밤길은 두려움 그 자체였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들려오는 총기 사고 뉴스, 친구가 겪은 골목길 강도 사건 그런 공포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선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 넘쳐났습니다. 밤 11시에도 여자가 혼자 편의점 가도 안전하다. 잃어버려도 누군가 돌려준다. 레딧에 올라온 한국 관련 후기들을 보면 솔직히 에이 설마 하고 의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만 우리 미국이 최고라고 외치지만 총소리 없는 나라가 미국보다 최고일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을 직접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직장에서 한국 관련 칼럼을 기획하게 되었고 이왕이면 현장감을 살리자며 제가 직접 가기로 했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깔끔한 공항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미국 공항에서 느꼈던 긴장감이나 무질서한 분위기가 없었죠. 진짜 여기부터가 다르네.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한국의 치안이란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밤거리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조금은 설렜어요. 미국에선 절대 밤에 혼자 걸을 생각도 못했는데 여기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편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한강공원에서 가족 단위로 나와 앉아있는 모습도 너무 놀라웠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안전하다는데 혹시 이건 겉모습 아닐까? 그날 밤 이 의심은 정말 예상치 못한 형태로 시험대에 올랐어요. 늦은 밤 홍대 앞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간판,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분위기는 밝았지만 미국에서라면 이런 골목은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긴장을 풀 수 없었죠. 그때였어요. 어두운 골목 저편에서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저를 쫓아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눈빛은 진지했고 보폭은 제 속도에 맞춰 빨라졌어요. 뭐지? 왜 따라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익숙한 미국이라면 분명 이런 상황은 범죄의 전조였거든요. 제 심장은 쿵쾅대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결국 다를 게 없나 봐. 급히 가방을 움켜쥐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계속 저를 향해 다가왔죠. 너무 무서워서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는데도 그 남자는 여전히 뒤에 있었어요. 안 돼. 이건 진짜 위험한 거야. 이때 머릿속에 스친 건 여자가 혼자 밤길을 걸으면 안 된다는 미국식 경고였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남자가 제 이름을 부르듯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Excuse Miss, wait. 너무 놀라서 몸을 돌렸더니 그 남자는 제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까 작은 가게 앞에서 계산할 때 제 지갑이 가방에서 흘러나왔는데 그걸 발견하고 달려왔던 거였어요. 아, 내 지갑. 온몸에서 긴장이 풀리면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남자는 영어로 너무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머리를 숙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Thank you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미국이었다면 누군가가 지갑을 주었더라도 돌려주려면 경찰서로 가야지라며 피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 한국에선 그게 아니라 저를 따라오면서까지 돌려주려 했던 친절함이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엔 한국의 치안이 단순히 경찰력이나 CCTV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 이런 게 진짜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이 작은 사건은 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한국의 치안이 정말 대단한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울 수 있겠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날 밤은 두려움과 놀람, 그리고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작은 해프닝 이후로도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한국은 이렇게 안전하기만 한 걸까? 미국과 중국에서 쌓인 공포가 너무 깊어서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치안 불안을 핑계로 총기 소유를 옹호하는 연설을 했더라고요. 우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그 말은 곧 언제든 총이 필요하다는 말 같았어요. 또 중국 소식도 봤어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으로 인해 사람들은 CCTV로 언제나 감시받고 있었죠. 안전은 있지만 그건 정부의 강제 통제 아래에서만 가능했어요. 진짜 안전은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더 깊이 관찰해보기로 했어요. 낮에는 명동을 걷고 밤에는 강남의 뒷골목까지 가보았어요. 놀랍게도 어디서나 사람들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녁 10시쯤 홍대 번화가에서 만난 20대 여성들은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아도 전혀 무섭지 않다고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정말 이렇게 늦은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고 되물었죠. 그들은 웃으면서 한국에선 위험하면 주변에서 바로 도와줘요. 서로 지켜보니까 안전한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 미국에선 내일 아니면 그냥 지나쳐라는 게 너무나 익숙했는데 한국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길을 걷다 보면 작은 편의점 앞에서도 친구처럼 모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하철역에서 누군가 짐을 들지 못하면 금세 다른 사람이 달려와 도와줬어요. 이게 한국의 진짜 치안 문화일까?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서울역 근처를 걷다가 작은 사건을 목격했어요. 할머니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청년이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하고 말을 걸더니 신호가 바뀌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건너는 거예요. 작은 장면이었지만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여기선 서로를 모른다 해도 위험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한국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차곡차곡 느껴갈 때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한번 밤늦게까지 혼자 걸어보자. 제가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밤 11시가 넘은 서울의 뒷골목. 그때가 됐을 때 저는 다시 긴장했어요. 괜찮을까? 혹시나 그 두려움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저를 흔들었어요. 그날 밤 강남의 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한적한 길이었지만 술집 앞에서 웃고 있는 청년들, 옆 가게에서 늦게까지 청소하는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미스, excuse me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 외국인 남성이 저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간 다시 미국에서의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혹시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하지만 이번엔 저는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봤어요. 남자는 저를 따라오던 게 아니라 길을 물어보려던 것뿐이었어요. 여기 지하철역이 어디 있나요? 아, 이번에도 내가 쓸데없이 겁먹었구나. 한국에선 이렇게 작은 오해가 계속되지만 결국엔 다 괜찮았다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한국의 안전함과 따뜻한 시민의식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엔 정말 100% 안전하기만 한 걸까라는 불안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왜냐면 세상에 완벽한 곳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그 불안이 정말 현실이 될 뻔한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늦은 밤 한강공원에서 혼자 산책을 하던 중 갑자기 저를 향해 다가오는 낯선 남자가 있었어요. 이번엔 웃으며 손에 지갑을 들고 있지도 않았고 영어로 길을 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저를 쳐다보며 다가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 이번엔 진짜 위험한 건가?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놀라 달아나기도 전에 그 주변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제 상황을 눈치챘는지 다가와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누구세요? 그 목소리에 그 남자가 움찔하며 멈췄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아직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한국의 진짜 안전망이 저를 감싸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미국처럼 개인이 총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나라도 아니고 중국처럼 정부가 CCTV로 지켜보는 나라도 아닌 한국은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보며 만들어가는 안전의 나라라는 거요. 정말 이 나라는 특별해요.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은 수많은 비교와 깨달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진짜 위기 속에서 한국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며칠 동안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한국의 안전함을 조금씩 믿기 시작했어요. 밤길을 걸어도 크게 겁먹지 않게 됐고, 사람들의 친절함과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서도 제 머릿속에는 미국에서 들었던 공포스런 이야기들이 잊히지 않았어요. 설마 한국에도 그런 순간이 있는 거 아닐까? 그 불안이 그날 밤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늦은 밤, 강남의 한적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념하려고 혼자서 야경을 즐기고 있었죠. 술집들이 문을 닫을 무렵이라 골목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차가운 바람이 스쳤어요. 그런데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봤는데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빛엔 뭔가 알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이 있었어요. 저기요. 남자가 다가오더니 낮게 중얼거렸어요. 혼자예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그 말투와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숨이 막히듯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야.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골목은 좁았고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남자가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았어요. 그만 가려고. 잠깐 얘기 좀 해. 차디찬 손길이 팔을 움켜쥐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안 돼, 나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미국에서 들었던 묻지마 폭행 뉴스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속으로만 간절히 빌었어요. 남자는 술에 취했는지 눈빛이 흐리멍덩했지만 소나귀는 무섭게 단단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놓아주세요 하고 떨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남자는 제 말을 무시했어요. 어디 가려고 해? 나랑 얘기 좀 하자니까.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술병을 흔들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제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냈어요. 목이 막힌 것처럼 숨이 헉헉거렸어요. 이제 끝인가? 나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누군가 야,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쳤어요. 골목 입구 쪽에서 두 청년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남자는 움찔했지만 여전히 저를 놓지 않았어요. 저는 도와주세요. 하고 간신히 소리쳤어요. 청년들이 골목으로 달려오자 주변 가게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상황을 살폈어요. 순식간에 작은 골목에 긴장감이 폭발했어요. 남자는 순간 술병을 제 앞에서 흔들며 소리쳤어요. 너네도 상관하지 마. 정말 저는 이제 끝이다라고 느꼈어요. 술병을 던질 듯이 들고 있었고 저는 그 앞에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숨조차 쉬기 어려웠어요.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야, 경찰 부른다. 놓아? 한 청년은 큰 소리로 외치고 다른 한 청년은 저를 지키듯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골목 끝에서 또 다른 행인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경찰 불렀어요. 라는 소리도 들렸어요. 남자는 술기운에 휘청이면서도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 청년이 제 팔을 힘껏 잡아 끌어 뺏었어요. 뒤로 가세요. 여기 우리가 막을게요. 제 몸은 그 순간 그 청년의 등 뒤로 숨겨졌어요. 마치 커다란 벽처럼 저를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가려준 것 같았어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술병을 흔들며 발악했지만 주변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잡아 하고 외쳤어요. 어떤 청년은 그 남자의 팔을 낚아채서 꺾었고 다른 사람들은 재빨리 그를 제압했어요. 남자의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쨍 소리를 내며 깨졌어요. 그 소리와 함께 제 머릿속을 짓누르던 공포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경찰은 순식간에 도착했어요. 손전등을 든 경찰관이 무슨 일이에요? 하고 달려왔을 때 남자는 이미 여러 사람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려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경찰이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하고 묻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에선 너무 무서웠겠다라며 저를 위로해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한국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가 되어 저를 지켜줬어요. 미국에서라면 그저 지나쳤을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한국에선 이 작은 골목에서조차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보고 함께 나서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한국의 진짜 안전이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여전히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강한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여기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구나. 한국의 치안은 단순히 경찰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걸 제 몸으로 똑똑히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이 나라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를 살려준 한국의 밤, 한국의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의 치안과 따뜻함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을 거닐며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밤에도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강가,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따뜻한 시선, 모든 게 마치 꿈같이 느껴졌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어요. 밤길은 위험했고 낯선 사람은 경계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서로를 살펴보고 위험이 닥치면 주저없이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저는 이제서야 알았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빛나는 야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었어요. 이곳의 안전함과 따뜻함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계속해서 속삭였어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다시 밤길을 두려워해야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 며칠 동안 마음껏 누렸던 평화로움과 이곳에서의 긴장감은 너무나 극명히 달랐거든요. 그 불안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이 되었어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국에서의 안전한 골목길이 떠올라 괜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갔던 한국의 골목길에서 당했던 그 끔찍한 사건과 똑같은 장면을 눈앞에서 보게 됐어요. 술에 취한 한 남자가 혼자 가던 여성을 위협적으로 쫓아가고 있었어요. 여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치고 남자는 비틀거리며 소리치고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또 이렇게 똑같이?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당했던 그 밤의 공포가 생생히 되살아났어요. 도와줘야 해 하고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그 골목에는 이미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고 그저 핸드폰을 꺼내서 찍거나 모른 척 고개를 돌렸어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저는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었다면 모두가 달려왔을 텐데 그 생각이 저를 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자란 저는 이게 당연한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젠 이 모습이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여기선 혼자 살아남아야 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그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결국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도움을 줄 용기가 없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미국의 밤 공기는 한국의 그 따뜻한 밤과는 전혀 달랐어요. 싸늘했고 무관심했고 잔인했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리는데도 마음이 전혀 편해지지 않았어요. 한국이 그리워.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밤의 평온함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어요.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다고. 트럼프의 미국이 아니라 시진핑의 중국도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한국에서 다시 살아가고 싶었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이번엔 여행자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 짐을 싸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국,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번엔 정말 내 마음의 집처럼 너를 품을 거야. 이렇게 한국에서의 치안과 따뜻함을 직접 경험한 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한국의 진짜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꼭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한국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